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오늘 매각 물가 명세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경매친 채권자가 선순위 전입자 이 사람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줄 돈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불확실성이 거쳤으니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땅값만 4억인데 현재는 최저가이긴 하지만 1억대이기 때문입니다. 감정가는 7억대고요. 영상 끝까지 챙겨보고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전에 한번 다뤘었어요. 근데 계속 유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물건 소개하면서 그 좀 찜찜한 게 뭐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전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인지는 몰라요. 그냥 이제 전입이 빠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배당 요구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정황상 보이기에는 이제 진정한 임차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면 배당 요구를 하고, 그죠?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지인들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전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참조했던 명세서는 11월 달이었어요. 11월 그 조사관이 한 거. 근데 이제 요번에는 또 명세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가 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 확실하게 써놨다고요. 채권자가 땡땡땡인데 그 땡땡땡 채권자가 해당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확인서가 뭐 제출됐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도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돈 빌려준 돈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NP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NPL을 또 사서 그 유동화 채권 막 이렇게 시작되면 전부 다 NPL이 사는 거거든요. 부실채권을. 여튼 그랬든 말든.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되면 NPL로 부실채권을 투자한 투자금도 회수를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나서서 NPL 그 사들인 그 회사겠죠. NPL 회사가 나서서 이 사람 임차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까지 해준 겁니다. 좀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나만 알아야지 가격이 좀 더 싸게 경쟁자 안 물리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요번 회차에는 낙찰이 되겠죠. 가격이 지금은 이제 이게 땅값만 감정이 4억 2천이에요. 건물값도 뭐 지금 1억 2천 뭐 해서 총 다 합해서 6억 9천 정도 되거든요. 땅값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도 지금 최저가 1억 대니까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죠. 가격적인 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추천을 했던 물건인데, 여튼 지금은 지금 보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찍어뒀던 영상이라 아마 이제 그 제 영상 보고 현장 가면은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눈 안 왔을 때랑 지금은 눈이 좀 오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모로 이제 땅 평수도 지금 보면은 160평 정도, 그렇게 뭐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도요 거의 지금 한 80평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도 좀 잘 빠졌고, 이따가 이제 내부도 좀 볼 텐데요. 그래서 식구 수가 좀 있는 분들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 지방은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 쪽에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 하려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단점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는 일단 이제 드론에서 볼 텐데, 이게 이제 산을 깎아서 이 보는 것처럼 전원 택지 마을을 구성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저 아래까지도 이제 아파트가 있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전원주택들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는 보면은 이제 꽤나 이제 산 그 중턱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출입구도 보면은 경사로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사로를 이제 중턱에 땅을 깎아서 만든 이런 집이기 때문에 경사로가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좀 단점이고, 그 외에는 이제 벙커형 주차장도 있고요. 물론 이제 벙커형 주차장도 좀 개보수가 약간 필요해 보입니다.
그 어떤 그 문이나 이런 게 그냥 달려있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만 빼놓으면은 지금 보면은 앞마당도 괜찮고요. 그리고 1층, 2층에서 이제 창틀이나 이런 것도 향도 지금 햇빛도 좀 잘 들어오는 남향축에 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권을 비롯해서 인근에 보면은 좀 비슷한 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 정도 가격은 아무리 수도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지방도 못하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1억 정도 갖고 저렴한 전원주택,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리비 부담,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뭐 돈 들일 필요 없이 그냥 몸만 명도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선순위 전입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땅하고 건물도 뭐 분할로, 지분도 아닙니다. 통으로 잘 파는 거고요. 그래서 큰 진입로든지 잘 물려 있죠. 그래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좀 저렴하고 수리비 덜한 좀 그런 가성비 주택을 찾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둘러봤고요. 땅 모양은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 4, 5m 정도, 그리고 실제 제가 갔을 때는 경사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이렇게 경사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벙커형 주차장이 여기쯤에 있잖아요. 차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출입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주출입문은 이쪽인데 사실상 거실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남쪽, 그래서 정남향의 향을 갖고 있는 집이다. 그리고 이제 필지들이 이런 식으로 잘 형성이 다 돼 있습니다. 본권이랑 비슷한 집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산들, 여기가 이제 필지가 산을 깎아서 좀 됐고 수영장이 있는 집들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자체가 어떤 그 그래도 좀 있는 규모가, 전원주택 규모가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면 땅 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건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도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한 4, 5m. 그래서 차가 여기까지 경사로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이 지붕은 이제 좀 색이 좀 바랜 부분, 그래도 그럴 것이 이게 이제 2009년 승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승인이 거의 한 27년 차, 그죠? 27년 차, 17년 차군요. 정정할게요. 17년 차 건물입니다. 내부를 보면은요, 여기가 1층 내부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볼 때 천장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수나 이런 게 있을까봐. 근데 뭐 없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이렇게 좀 빠졌고요. 뭐 테이블이랑 여기 가전집기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감정평가사에서 이제 조사관이 찍은 거죠. 2층입니다. 그죠? 2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 바닥은 이제 마루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창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산뜻한 느낌이죠. 이 바람도 여름에는 문만 열어놔도 바람이 들어서 좀 시원할 것 같고, 채광도 좋고, 아무래도 이제 남향 집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벙커형 주차장인데 뭐 괜찮습니다. 상태도요. 집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요것만 치우면은 뭐 주차장은 쓸만할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문이 뭐 그냥 나무 문으로 좀 덮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수정을 하면, 보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지목은 대지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땅은 한 필지고 160평. 그리고 땅 가격은 보는 것처럼 4억 2천 됐어요. 평당 감정가가 260만 원 정도. 땅값이 좀 나간다는 소리예요. 1층, 2층, 그리고 지하 1층까지 해서 총 3개 층. 지하층은 이제 요거는 주차장이죠. 그래서 36평,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대략 한 60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방이 좀 작게 빠졌어요. 방
방 2개에서 방 3개에서 화장실 2개 정도로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4, 5인 식구, 3, 4인 식구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쓰기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일반 목구조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목구조로 되어 있다. 2층 집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적인 게 지금 보면은 감정가가 거의 한 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대까지도 빠졌고, 2009년 지은 지 17년 차고, 땅하고 건물 전부 포함해서 하자 있는 물건은 아니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 2015년 7월 29일이 근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순위냐 후순위를 따져서 인수하냐 아니면 말소냐 뭐 이런 건데, 보시면 2007년에 있습니다. 전입 날짜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죠. 선순위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건물 승인 연도가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벌써 전입을,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뭐 배당 요구나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뭐 심증, 물증 뭐 어떤 요런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의심을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채권자 이렇게 UW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이제 부실채권을 여기가 산 겁니다. NPL을. 그 신청 채권자가 이제 임차인 여기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니다, 임차인이 없다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가령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 3억에 샀다 쳐볼까요? 근데 3억 이하로 팔리면 이 사람들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정 가격에 좀 팔려면은 그래도 단돈 좀 몇백이나 몇천이라도 남아야지 할 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제가격에 팔 수 있게끔 신청 채권자, 그 경매 채권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입일자를 보는 것처럼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그 건물 사용 승인만 주의 깊게 봤다면은 크게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주의사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을 보면 나와 있는 매물은 낮은 가격수는 보면은 가격이 6억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감정이 세게 됐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보통은 감정이 실제로는 뭐 3억짜리가 7억으로 뻥 튀게 됐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물을 보면은 지금 6억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아까 위성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땅 필지가 좀 크게 그래도 좀 있는 주택 규모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 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제법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7억으로 잡아보고 160평 그러면 땅값만 한 430만 원. 잠깐만, 잘못 생각했군요. 잠깐만요. 1억 6,700. 그래서 160평. 지금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코맹맹이가 소리가 나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건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저가 1억대로 보면은 평당 100만 원 꼴밖에 안 돼요. 아무리 받더라도 100만 원짜리는 없죠. 그죠? 뭐 396만 원. 이게 이제 본건의 그 평당 그거라. 그러니까는 땅값 이하로도 떨어졌고 건물은 거의 공짜고, 그죠? 아무리 봐도 매물 보더라도, 그리고 감정가를 보더라도 땅값에 대한 감정가를 보더라도 지금 최저가는 좀 싸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가 그 버스 정류장 한 400m 정도. 걸어서 8분이라 이 경사로가 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버스보다는 그 차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시내거든요. 시내까지도 키로수로 따지면 한 1km 정도. 그래서 차로 간다면 6분이면은
시내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도심 속 전원생활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본권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전철역 경기 광주역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거든요. 4km 정도에서 18분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만 내려오면은 바로 이제 시내,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파트도 많고 시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뭐 괜찮다, 나쁘진 않다. 그리고 시청, 여기가 광주시청인데요. 여기까지는 4km에서 1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시내권도 위쪽으로 하면 시청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본권이 여기 있고 반경 20km 구간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이제 여기가 강남 송파가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는 성남 분당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성남 있고 본권 광주, 아래쪽에는 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쭉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하면은 가격적인 거 메리트가 상당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매물 6억대부터, 실거래도 평당 100만원짜리가 없죠. 인근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땅값만 감정이 4억대 된 거. 그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인 게 좀 싸구나. 그리고 이제 선순위 전입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건물이 2009년 승인이니까 그 전에 전입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튼 그것 플러스 채권자가 이 사람 임차인 아닙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뭐 그렇게 되든 아마 요거는 이제 다 알지 않았을까요? 건물 승인 연도랑 그 다음에 임차인 전입자가 2007년이니까 임차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튼 채권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낙찰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 1억대 정도 갖고 서울 수도권 거리에서 도심 속 전원생활 하려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건물 연식은 있지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추가 수리 부담도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